상하이,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단 하루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 절박함과 팽팽한 긴장감, 그 모든 게 이 한 장면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연쇄 효과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즘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헤드라인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그런 거대한 숫자들 말고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조적 실업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와, 전염병이라니. 이게 그냥 경제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전염병이라는 게 대체 뭔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고용시장의 전염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실업이라는 게 그냥 몇 퍼센트 실업률 이런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회 전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병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실체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구조적 실업.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회사가 원하는 기술이랑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가진 기술이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완전 미스매치인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중간이, 그러니까 허리 부분이 그냥 싹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그 양극화라는 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한쪽 끝에는 AI 전문가, 양자 컴퓨팅 천재들, 연봉이 수백만 위안, 우리 돈으로 수억 원대에 달하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쪽 끝을 보면요. 배달기사, 차량 호출 서비스, 그러니까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곳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있어야 할 그 안정적인 중간 일자리들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만 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른바 유연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공식 통계에서 실업자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이런 고용 불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파도가 바로 중산층을 덮치고 있습니다. 꿈이 짐이 될 때, 부재가 참 씁쓸하죠? 중산층의 꿈이 어떻게 짐이 되어가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 정말 생생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파산 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많은 가정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갚아야 하는 압박에다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까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불안감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말인 거죠. 이 문장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자산이 부채로 변할 때 생각해보세요. 평생의 꿈이라서 영끌해서 산 내 집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빚더미,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산 이 집이 과연 자산일까 아니면 위험 그 자체일까? 이렇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산층이라는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본 풍경, 새벽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하이,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단 하루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 절박함과 팽팽한 긴장감, 그 모든 게 이 한 장면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시면 건설 현장들은 공사를 멈췄고 공장들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반나절만 겨우 돌리고 있어요. 길거리에 있던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요. 결국 일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이죠.
이게 바로 그 새벽 4시 인력시장의 풍경입니다. 단 하루짜리 일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일 좀 달라고 그런 희망 하나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 좁은 곳에서 서로 일거리를 따내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겠어요. 심지어 잠잘 곳이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와,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63위안. 이게 뭐냐면요. 일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한 달에 받는 연금 액수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3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3만 원.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 5위안,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절망 속에 있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절망이 깊어지면요, 당연히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바로 보류된 미래, 다시 말해 희망의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하는 식의 개인적인 선택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이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탕핑입니다. 한자 그대로 들어 눕는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게으름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노력해봤자 안 되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냥 벗어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살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대응이자 소극적인 저항인 셈이죠. 그러니까 앞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포기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왜? 일자리는 불안정하죠. 집값이며 생활비는 너무 비싸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문제들을 한 번에 모아서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단단히 연결된 하나의 위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연쇄 효과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고용시장에서 중간층이 무너지면서 불안이 시작됐죠. 둘째, 그 불안은 중산층을 덮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빚의 덫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걸 본 젊은 세대들은 우리에겐 미래가 없구나 느끼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줄줄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세대 전체가 우리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과연 그 나라는,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중국만의 경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자료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